오늘은 2단원입니다. 자, 2단원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예요. 그래서 2의 1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2의 2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읽기인데, 자, 우리 글을 읽는 과정 안에서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제대로 글을 읽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서는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먼저 나옵니다. 글을 읽을 때,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자,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여 난처한 경우도 있어요. 자, 모호하다는 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무슨 말이지?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주제나 중심 생각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추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판단해 봐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럴 때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자, 글을 읽을 때 접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 글의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재구성하고 소통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모든 활동들인데요. 이럴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글에 들어있는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뭐해라? 자, 읽기를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때 뭐해라? 글 속에 있는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경험했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 그래서 우리 오늘 2의 1에서는 어떤 친구가 읽으면서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같이 볼 거고요. 2의 2에서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아마 여러분들 글 쓸 때 더 많이 문제에 부딪혔을 거야. 보통 소재를 뭘로 잡을까? 주제는 뭘로 하지? 그러면 시작을 뭘로 할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보통 시작할 때 제일 힘들지. 자, 그래서 자, 배경 지식의 부족 문제, 어떤 걸 쓰려고 할 때 이 소재와 관련된 내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배경 지식을 쌓거나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 글을 쓸 때 생기는 문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또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제. 그럼 어떤 표현 방법을 쓸까? 어떤 단어를 쓸까? 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문장 배열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잘 짜인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정보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읽을 거고요. 2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서 글을 써 나가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읽기와 쓰기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길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자, 먼저 읽기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읽기의 본질, 다시 말하면 읽기란 과연 무엇인가? 자, 일단 읽기라고 하면 첫 번째,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글 속에 나와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 읽기가 첫 번째,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해냅니다. 우리 글을 읽는다는 건 작가가 쓴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재구성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마다 같은 글을 읽어도 포인트가 다르고 감상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구성할 때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읽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 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육체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예를 들면 너무 피곤해. 아니면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 아니면 어두워.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 말고 인지적인 문제라는 건 뭐니?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때 자, 어떻게 해라? 글에 나타난 정보와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죠?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자, 마지막. 내가 문제까지 다 해결했고, 그래서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가 뭔지 알았고, 그리고 작가가 말하는 생각이 타당한지 아는지도 다 파악했어. 그리고 나면 뭐해? 내가 감상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나눠야겠죠. 자, 다른 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폭을 넓히고 우리 감상도 더 깊이 있고 넓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단원에서 할 것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면 되나? 자, 우리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라? 당연히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모든 단어를 다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겠지. 그럴 땐 어떻게 해라? 글의 앞뒤 문맥 안에서 그 흐름을 살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독해할 때도 그렇죠. 자, 글을 읽었을 때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가 파악이 되면 그냥 넘어가고 문맥을 봤는데도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사전으로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자,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장에서 전달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글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문단별로 파악하거나 소제목이 있다면 소제목별로 그 소제목과 연결지어서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하면 되겠어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 과연 얘가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이걸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 사람의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였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지 타당한 건지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내가 적절한 근거를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목이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입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중수필이에요. 자, 중수필이 뭐예요? 무거울 중자를 썼고요. 수필입니다. 어쨌든 수필이니까 비전문적이어도 누구나 쓸 수 있고요. 하지만 경수필과 달리 중수필은 얘는 무거울 중자야. 그래서 약간 무겁고 딱딱해요. 약간 논설문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중수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신문 같은 거 읽으면 거기 사설, 칼럼 이런 것들 있죠. 사설 이런 애들이 중수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제목들이 달려 있는데요. 처음 부분은 소제목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자, 여기서 중심 소재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시계와 달력에 대한 글입니다. 이게 중심 소재. 자, 시계와 달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요긴하게 색칠이 되어 있죠. 자, 이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친구가 글을 읽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색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 친구가 뭐래? 요긴하다라는 단어는 처음 보네. 자, 단어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니?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뭐 하랬어? 일단 문맥 안에서 뜻을 파악해 보라고 했어. 자, 문맥을 봤더니 앞뒤를 보는 겁니다. 앞에 봤더니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는데 반면 자, 대조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그럼 많이 쓰지 않은 것의 반대. 그럼 많이 썼어, 중요하게 썼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더 뒤에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데 그럼 농부들한테 씨 뿌리고 물기를 내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요긴하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단어 뜻을 몰랐어. 얘가 뭐 했어?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이 친구가 단어 뜻을 몰라서 활용한 건 뭡니까?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앞뒤 문맥 안에서 단어 뜻을 파악했다. 글 속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냈어요. 자,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자, 질문을 던지고 있지? 우리 앞부분에서 질문 왜 던져? 관심 가지라고. 읽고 싶게 만들어 주려고. 자,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유발. 요즘은 달력보다 시계 더 많이 보잖아요. 달력 보니? 요즘에 집에 달력 없는 집도 많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면 다 달력 나오니까. 그만큼 별로 중요하게 안 본다는 거거든. 자, 이제 중간 1.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자, 소제목에 색칠이 돼 있어. 자, 왜 소제목에 색칠이 돼 있어? 얘랑 같은 색깔인 거는 밑에 있는 질문이랑 연결됩니다. 자, 우리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뭘까? 자, 중심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대. 그럼 끝까지 다 읽어야 중심 내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 찾을 거고요. 내용으로 가볼까? 20세기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20세기 하면 몇 년대? 1900년대. 자, 1900년대만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그럼 어떤 거야? 되게 비싼 물건이야. 되게 비싼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자, 왜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장식품이죠. 필요 없는 거니까 장식품. 필요하면 필수품이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왜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 자, 동창이 밝아올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자, 그럼 동창이 밝아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 바로 동쪽으로 난창,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거기다 뒤에 자, 해 떨어지면 일을 그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관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창이 밝아올 때 무슨 뜻? 해가 뜨면 혹은 해가 뜰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날 밝을 때 일하면 됐어. 농사일을 꼭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뭐 있었겠는가. 자, 그러니까 시계가 필요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냥 날 밝을 때 일하면 돼. 시간을 꼭 맞출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시계가 필요 없었던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시계가 사실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시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나오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다. 자,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다? 달력이 중요하다. 자,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달력이었다.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왔죠?
추워지는 10월에 덮씨를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또 초록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 이 친구가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럴까 궁금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뭐래? 왜 추워지는 10월에 덮씨를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것일까? 자, 바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장의 의미. 자,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 자, 자기 배경 지식을 활용해요.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지?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 바로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뭐예요? 배경 지식이죠? 바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자, 바로 어떤 마음? 바로 달력은 왜 중요하다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게 되니까. 자연의 흐름을 안 따르면 농사에서 낭패를 보니까. 그러니까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뭐가 중요해? 자연의 흐름이 중요해요. 자, 가로 안에는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쉽지? 자, 그랬더니 자, 이 친구가 여기까지 다 읽었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뭘까? 바로 문단의 중심 내용,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까는 뭐 한다고 그랬니? 그러면 문단별로 혹은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니 옛사람들이 왜 시계에 관심 없었는지 알겠어.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바로 뭐예요?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달력이 시계보다 중요했다. 이게 중심 내용. 자, 바로 소제목별로 그 부분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봐요. 자,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자, 농사 진도표. 진도표가 뭐니? 진도를 표시해 놓은 게 진도표죠. 여기까지 나가야 돼 하는 게 진도표란 말이야. 그러면 농사 진도표라는 건 바로 절기에 따라서 농사의 단계가 진행된다.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 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제목의 의미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 자, 계속 보면 자, 조상들은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다. 그래서 우린 뭐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에 대비해 한 해 농사를 지었다. 자, 그래서 농사 진도표라고 한 거야. 자, 지금부터 절기가 나올 건데요. 절기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절기에 어떤 일을 한다. 요거 연결해서 꼭 알아야 되고 또 순서대로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 뭐고. 특히 우리 이 부분 건너가면 뒤로 가면 어디에 있어? 뒤에 가다 보면 소단원 닫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거 외에도 다른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 절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절기는 꼭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절기 뭐부터 시작하니? 3월 21일쯤인 춘분. 이게 이제 시작이야. 자, 이때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 자,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아까 춘분 전엔 씨앗 안 뿌려. 이제 춘분부터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돼요. 그 다음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한다. 이 시기는 자, 어떤 시기? 모내기도 하고요. 보리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 언제? 6월 6일 망종부터 6월 21일 하지까지.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자, 그러면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자, 그럼 이때부터 뭐해?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배추를 심는다. 그리고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자, 그러면 논밭에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자, 그럼 어때? 절기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착착착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에 구실을 했다. 바로 뭐 했다? 농사에 맞춰서 계속해서 절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가로를 넣어볼까요? 자, 달력과 시계에 대한 조상들의 태도. 자, 달력에 적힌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달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시계는 조선시대에 있지만, 자, 우리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야. 농경사이기 때문에 절기가 중요하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었어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 낭패를 볼까? 자, 바로 이때 뭐 했니?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날씨가 따뜻해야 싹이 튼다. 자, 중심 생각이 드러나 있지 않을 때, 자, 바로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이 부분이요. 바로 소제목을 바탕으로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글을 읽어줬습니다. 자, 이제 중간 2. 자, 여기까지는 중간 1까지는 달력이 시계보다 중요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중간 2에서는 이제 시계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자, 철없는 과일이라는 건 뭘까? 제철이 없다. 자기 철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수확이 된다. 계절과 상관없이 생산되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마구 키워내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바로 철없는 과일들.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과일들이 나와요. 자,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야? 달력보다 중요해졌다. 자, 왜 중요해졌어요? 공업이 발달하면서, 자, 이게 달력보다 시계가 중요해진 원인이죠. 계기. 시계가 중요해졌다.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땅을 가꾸었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자, 왜요? 바로 뒤에 나오죠. 곡식과 열매는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공장은 언제나 돌아간다.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 자, 시간은 정말 돈이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시간을 들이면 돈을 벌 수 있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더 들여도 절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것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따르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공장은 돌리면 돌릴수록 많은 생산물을 뽑아내고 그걸 팔면 팔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자,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민감해졌다. 도시 곳곳에는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했다. 자, 왜? 시계가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공업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자, 공업이 점점점 중요해집니다.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 자원을 캐면 된다.
자원이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가 문제될 뿐이었다. 공업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는 고무나 사탕수수 등 농업과 임업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연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닥달하여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아 내기 시작했다. 자, 닥달하고 빼앗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바로 닥달해서 자연에서 빼앗아야 바로 공업의 발달로 자연이 파괴된다. 자,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지금은 과일에 제철이 없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계절이랑 상관없이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석유를 떼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낸다. 자, 만들어낸다. 이거 무슨 뜻이겠니? 인위적이란 뜻이죠.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어떻다? 자,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안 짓고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아래로 내려갈까요? 자, 포인트. 자, 공업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시간을 투자해 기계를 돌릴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달력보다 시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공장을 가동하는 데 많은 자원이 필요해서요.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서 인위적으로 자원을 마구마구 확보해내고 있어요. 자,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짓고 결과물을 얻어냈지만 공업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과일을 기르는 등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계절과 상관없이 원하는 농산물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3으로 가면 이것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다. 자, 먹고 살기 위해 바로 뭐 하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다.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뀔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자, 노인들은 원래 이렇게 흐름을 잘 알았는데 제 아무리 욕심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옛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 살고자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이를 풀어 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환경을 바꿔 버리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 한다. 자, 그러니까 어때?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자, 사람들이 자연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 인위적으로 막 바꾸려고 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걸까?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 대한 자연의 리듬이라는 건 자연의 질서나 자연의 흐름,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꾸 파괴하고 만들어내는 인간. 자, 여기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자, 첫 번째는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늘린 솥대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 사막화. 두 번째,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석유나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 자원이 고갈되죠?
자원, 고갈의 심화. 세 번째,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름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 자, 더워지니까 지구 온난화죠. 지구가 더워지면서 네 번째, 홍수나 가뭄도 잦아졌다. 자, 그래서 홍수와 가뭄이 나오고 있고요.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면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자, 그러면 조상들과 현대인의 삶의 태도,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다? 바로 자연의 변화를 살피며 자연의 질서를 따르며 살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사막화나 지구온난화,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끝부분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은 그래서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물거나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다. 그만큼 나라를 다스릴 때 자연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연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하는 인간은 무리를 하지 않는다. 자, 철을 하는 인간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자연의 질서에 맞춰 사는 것. 자, 이걸 철을 하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자, 무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철을 모르는 인간은 그럼 어떤 인간이야? 바로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이런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자연을 살피는 마음. 자, 시간은 돈이라며 째깍거리는 시계는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째깍거리는 시계, 바로 이건 뭐예요? 바로 여유가 없는 삶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담고 있는 뭘 생각해봐자?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봐야 한다. 자, 앞에 째깍거리는 시계가 나왔으니까 어떤 삶? 여유 있는 삶입니다.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혹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 자, 달력의 의미라는 건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바로 인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달력과 시계의 의미. 달력은 절기를 확인하게 하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순응하는, 혹은 그냥 따르는으로 할게요. 따르는 삶. 자, 시계는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과 계절을 거슬러 이익을 추구하는 삶. 바쁘죠, 조급하죠.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삶.
자, 그래서 뭐 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순리,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자. 자, 그럼 우리 이 글을 읽었으니까 이 글쓴이의 의견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까지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이 내용은 학습 활동에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여기까지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소단은 마무리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우리 이 글의 갈래 뭐라 그랬니? 자, 갈래는 중수필이다 라고 했어요. 중수필. 자, 주제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달력과 시계를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소제목들이 붙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있었고요. 독자의 흥미도 유발해 줬습니다. 짜임 보시면 자,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을 요긴하겠었고 옛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공업이 발달하면서 달력보다 시계가 중요해졌고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살아가면서 자연재해가 잦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 과거에는 자연의 변화를 살피면서 욕심 없이 자연에 맞춰 살았는데 공업의 발달로 자연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요. 시간을 들이면 돈이 더 나와.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달력과 시계. 달력은 절기를 확인하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연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여유를 말하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질서. 자, 시계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생산량과 이익을 추구하는 조급해진 마음,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무시하는 삶의 태도. 글쓴이의 문제 제기. 자,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자연재해가 잦아져. 그러니까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고요. 자, 이 친구가 부딪힌 문제들이 있었죠. 단어 뜻을 모를 때 앞뒤 내용을 미루어서 의미를 짐작했고요. 절기에 따른 농사일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었어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추우면 싹이 트지 않겠지? 자, 글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읽으면서 글 전체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 줬습니다. 자, 넘어가면 자, OX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답이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옛사람들은 농사일을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했기 때문에 시계를 중요하게 아니죠. 옛사람들은 농사일을 해 뜨면 시작해서 해지면 끝내니까 시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이죠.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중시했고요. 입추는 가을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는 바로 뭐예요? 춘분이고 입추는 뭐 하는 거게? 바로 가을 채비를 하면서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는 때예요. 그래서 입추가 아니라 춘분이다. X.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 데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크게 나 공업을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고요. 인간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면서 자연재해가 잦아졌죠. 자, 목표 학습.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 우리 앞에 요긴하다는 다 봤어요. 아래 또 다른 예시답 한번 볼까? 동창이 밝아올 때가 언제인지 몰랐어. 이어 나오는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일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라는 문장을 읽고 역시 문맥 안에서 동창이 밝아올 때가 아침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했고요. 철없는 과일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이라는 소제목을 보고 시계가 달력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지 궁금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공업사회에서는 생산량을 늘려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 하므로 공장을 몇 시간 돌리는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계가 달력을 이긴다는 것은 계절보다 뭐가 중요해졌다? 시간이 중요해졌다. 오른쪽 페이지.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연환경을 바꾸면서 자연재해가 늘어났고 이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필요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려는 마음.
자연의 질서. 자, 그 다음 우리 이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했단 말이야. 둘 다 내가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기 생각 쓰시면 되는 건데요. 순서대로 한번 볼까? 먼저 타당하다고 본다면 인간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해왔다.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잦아진 것이 바로 그 결과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글쓴이의 생각처럼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근거만 잘 들어주면 돼. 두 번째는 타당하지 않다. 자, 지금은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들처럼 자연의 질서만을 따르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째깍거리는 시계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었더니 어때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적고 답을 찾았더니 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죠? 또 예전이라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을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며 읽다 보니 글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고려해서 책 한 권을 읽어봅시다 해서 이거 모둠 활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둠원들이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정하고 자,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독서 일지를 쓰고 모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풀 거냐면 여기 6번까지만 풀고 바로 넘어가서 소단원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 51쪽 6번까지 푸시고요. 넘어가서 소단원 문제 풀어주세요.